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사흘 동안 29명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8일 6명, 지난 9일 20명, 어제 8명 등 모두 29명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동해 4명, 원주 2명, 강릉과 속초에서 각각 1명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1,447명입니다. 이 중 코로나19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됐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실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종 고소와 고발장이 접수되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올해부터 접수대에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범위를 한정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와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 등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전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를 맡았지만 앞으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과거에는 경찰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더 빠른 사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이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기간만큼 더 길어졌지만 경찰이 수사하면서 빨리 끝나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가 빨리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찰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는 입양아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으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책임 수사 제도를 내세우며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을 두고 사건 처리 과정을 여러 차례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사건 관계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게 됩니다. 검경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경찰이 검찰의 하수기관인 것처럼 돼 있다 보니까 못하는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 있는 거죠.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취지는 검찰과 경찰 두 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춰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두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취객을 태우기도 겁나고 안 태우자니 승차 거부로 신고당할까 두렵다. 이 택시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밤 9시 10분쯤 원주시 당구동의 한 포차 앞,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택시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술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시기사가 밤 9시가 넘어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하자 기사씨, 대답을 탁 해주니까 재밌네요. 예, 손님이 왕인데 잘 모셔야죠. 무사히 운행을 마치나 싶었는데 택시비 4,000원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없다고 당연히 어쩔 건데. 나 죽일 거야? 내가 당연히 죽여볼 거야.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과 복부 등에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이 시작됩니다. 네가 너 카메라 있어 카메라. 너 죽어 뛰어나 그러고. 그 때리지 말아요. 말로 해 말로. 우리 말로 해. 말로 하자고 씨. 말로 해. 이곳에 정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30여 분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승객을 데려가면서 상황은 정리됐지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눈 주변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거 이제 겁나요.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안 태울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안 태우면은 뭐 승차겁으로 또 손님들이 신고를 합니다. 택시기사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정차한 상태였더라도 대중교통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기사를 때린 승객을 불러 재조사를 마쳤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부에서 시도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정된 코로나19 지역 책임관이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된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 심의관 등 2명이 내일 강원도와 춘천시를 방문해 코로나19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또 앞으로 백신 도입과 배분, 접종에 대비해 지자체 전담반 지원 방안 등을 확인하고 방역 인력 부족에 따른 대응 상황도 살핍니다. 강원도의 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2019년 상수도 통계 결과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톤에 739원이며 전년보다 2원이 인상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021원으로 수도 요금이 가장 비쌌습니다. 특히 대전이 548원, 서울 569원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요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7,700억 원의 빚덩어리 알펜시아 공개 매각이 3차 입찰까지 유찰됐다며 마지막 4차 입찰에 사활을 걸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강원도가 지난 10년 동안 수의 계약이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4차의 매각 기회가 있음에도 벌써 수의 계약으로 전환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이유로 레고랜드처럼 터무니없게 불리한 주먹구구식 헐갑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이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5,683세대로 787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가 1,220만 원, 소형 화물 2,400만 원, 버스 1억 4,400만 원, 이륜차 189만 원입니다. 차량 구입과 보조금은 3월부터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양양군에 차단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양양군은 국도비와 군비 등 25억 원을 투입해 발생지인 서면 내현리 주변 반경 3km와 삽존리 양돈단지 주변에 50km에 달하는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또 오는 19일까지 발생 지점 반경 6km 내 18개 리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군부대 등 하루 87명을 투입해 긴급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과수 동해 실시간 예측 시스템을 핸드폰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으로 개발했다며 농가의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한파에 따른 복숭아 동해 발생 4단계 예측 결과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위험, 영월 등 3개 시군이 경계, 삼척과 정선이 주의 단계로 분석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위험 지역에서는 겨울철 전정 시 꽃눈을 20에서 30% 정도 더 남기고 전정해야 하고 경계나 주의 지역은 겨울철 전정 시기를 다소 늦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대설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면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노면이 서리와 결빙, 적설 등으로 젖어 있는 경우 마찰 계수가 낮아 사고 위험이 높다며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이나 다리, 터널 입출구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제군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인제군은 지난해 5월 1인당 20만 원씩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인제군은 아직 신청하지 않는 주민들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